안녕하세요. 84년생 직장인입니다. 오늘도 계산해 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아이 성적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그냥 구조를 바꿔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솔직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희가 어디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 수성구에 살고 있습니다. 강남 8학군에 비하면 다소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방에서는 감히 최고 학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성구 범어사동 만촌 3동 일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성구청역 인근 학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동네 학원비 천차만별인데요. 대형 학원부터 소형 학원까지 정말 수많은 학원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아이 성향에 맞는 학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몇 군데를 옮기 끝에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은 상황인데요. 물론 아직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금 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면서 학원을 보내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원 이후 집에서 가해로 보충하는 자녀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의 교육비 220만 원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적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냥 저희 집 구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220만원,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지금 당장 결론 내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유지해보고 아이의 성취도와 가계 흐름을 같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구조를 좀 바꿔보자. 지금 구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활동비와 교재비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저희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인데요. 영어학원 36만원, 수학학원 34만원, 국어학원 16만원입니다. 영어, 수학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국어학원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요. 그래서 아들 합산 86만원입니다. 저희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수학학원 30만원, 영어학원 20만원, 피아노 26만원, 댄스 10만원, 딸 합산 86만원입니다. 결국 둘이 합해서 172만원이 되는데요. 220만원에서 172만원, 월 48만원이라는 돈을 줄였습니다. 첫째, 중간고사 성적이 나와봐야 이 구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은 이 구조로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조를 변경했을까요? 성과 때문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취도는 지금도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인했어요. 220만원이라는 숫자가 감정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였다는 것. 처음에 왜 220만원이 됐냐고요? 주변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 옆집 아이가 다니는 학원, 카카오톡 엄마 단톡방에서 들리는 학원 하나씩 추가되다 보니 어느새 220만원이 되었습니다. 계산해서 만드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불안해서 쌓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반대로 해봤습니다. 불안이 아니라 계산을 구조로 다시 짰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일단 내려놨어요. 월 48만원, 1년이면 576만원입니다. 5년이면 2880만원, 7년이면 4032만원이 되는데요. 단순히 안 쓰는 것만으로 7년에 4천만원이 넘는 돈이 생기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 돈을 아이들 주식 계좌로 넣어주고 연 8% 수익률로 투자를 한다고 가정하면 7년에 4,700만원이 됩니다. 아이 대학 등록금에 가까운 돈인데요. 교육비를 줄인 돈으로 나중에 아이 대학 등록금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아이한테 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냐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불안합니다. 학원을 줄이고 아이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 친구들이 다 다니는데 우리 애만 좀 빠지는 게 아닌가. 이 불안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 계속 교육비를 늘려온 원인이기도 했거든요. 불안을 기준으로 결정하면 교육비는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불안을 내려놓고 숫자를 기준으로 결정해 봤습니다. 결과는요? 사실 아직 모릅니다. 중간고사 성적이 나와봐야 다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렇습니다. 교육비 220만원에서 172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성과가 좋아서 바꾼 것도 아니고 성과가 나빠서 바꾼 것도 아닙니다. 단지 구조만 바꿔봤습니다. 앞으로 또 아이의 성취도를 보고 다시 결정하려고 합니다. 성취도가 유지되면 이 구조로 계속 가는 것이고 성취도가 떨어지면 어느 과목이 부족한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다시 보강하려고 합니다. 무조건 줄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구조를 만들고 싶고 그게 제 목표입니다. 중간고사 끝나고 결과를 다시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계산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아이의 교육과 제 노후가
충돌하지 않도록 하나씩 조정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남겨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비를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계산으로 결정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불하는 그대로지만 오늘도 계산해 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 파이팅!